3월 7일 미주노래 팔란티어 테슬라 아이온큐 뿐만 아니라 월가의 소식들을 묶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테슬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아직 애프터장이 안 끝났어요. 지금 서부 시간으로 3시 4분이거든요. 변함없이 이 영상 끝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몇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애프터마켓 끝나고 제가 좀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주주분들, 그래도 오늘은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한 날입니다. 그쵸?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 목숨처럼 사수해야 될 180불 공사를 뚫고 장중 정고점 180.04까지 딱 하고 흘러내렸는데 내일은 꼭 탈환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속상한 뉴스일 수 있겠네요. 테슬라가 올해 들어 주가 급락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네. 자,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변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테슬라에겐 가혹해 보이죠. 자, 테슬라 시총이 10위 밖으로 벗어난 적은 작년 1월 이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각종 악재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더니 결국 10위 밖으로 탈락해 버렸는데요. 자, 6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은 5,622억 달러로 비자가 5,634억 달러거든요. 이야, 이 크레딧 카드 비자한테 밀리다니 이거 참. 자, 미국 기업만 따르면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11위. 대만 기업인 TSMC는 ADR까지 포함하면 12위입니다. 자, 시총에서 밀려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주가가 너무 급락했기 때문이죠. 특히 어저께는 이 절대적 우군이었던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죠. 아담 조나스조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제가 요거는 이제 별도로 영상으로 오늘 이따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 조나스의 분석은 우리가 좀 기울일 필요가 있거든요. 필터링까지 좀 해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반등에 성공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야옹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장에서 172.11까지 밀렸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그래도 잘 버티어줬습니다. 오늘 같은 날 테슬라가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파월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원회에서 또 청문회 참석해서 연설을 했잖아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파월의 이 발언 이후에 파월이 갑자기 지난 11월부터 지금 비둘기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나왔다 하면 지금 시장이 오르거든요. 오늘 파월 덕분에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4% 넘게 올라서 주가가 900달러를 돌파했고요. 최근 부진했던 마소와 알파벳도 1.75, 2.0 각각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노보노 디스크의 활약으로 일라일릴리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테슬라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그랬고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단기물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월이 무슨 말을 했느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느냐? 자, 파월이 일단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 지금 미국 경제에는 굉장히 상황이 좋아지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연설의 핵심이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갔어요. 자, 상원은행 주택 도시 문제 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갖기까지는 이제는 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진전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제약적인 수준의 현재 금리를 되돌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we are not far from it. 우리는 이제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다니.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로 둔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신중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고 언급함으로써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 또는 침체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는 이제 제약적인 영역에 들어왔다면서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이제는 중립금리와도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파월의 연설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후끈 달아 올랐고요. 뭐 날카로운 질문도 파월답게 파월 여러분 변호사 출신인 거 아시죠? 요리조리 싹싹싹싹 아주 잘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어제보다 1시간 일찍 행복한 모습으로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자, 리비안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던 제2 전기차 공장 시설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50억 달러, 약 6조 6,425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계획을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이유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합니다. 리비안은 여러분 지난달에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죠. 자, 7일 포브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비안의 CEO RJ 스카린지인데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장 건설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공개한 신형 전기차 R2 생산은 조지아 공장이 아닌 일리노이 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공장에서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리비안은 지난 2021년 12월 조지아주의 모건 월턴 카운티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제2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초 R2와 R3 모델은 26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리비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이루어질 R2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조지아 공장 완공 시점을 연기한다고 말했고요. 포브스지는 조지아 공장 건설 중단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서 리비안은 올해 이루어진 3차 감원에서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지난 2월에는 직원의 6%를 추가로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안 주가는 공장 건설 중단 소식이 오히려 올랐는데요. 자, 한번 오늘 볼까요? 리비안 어떻게 움직였나? RIBM 13.42%나 급등. 와, 저도 놓쳤네요. 깜짝 놀래. 리비안이 대박. 오늘 13.42%는 올랐고요. 애프터에서도 1.84%. 그러면 한번 일봉 차트 볼까요? 자, 개파락해서 바닥을 다지더니 W자를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오늘 호재 없고, 자, 요 갭을 무난히 메울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저항선은 14.69. 14.69. 혹시 리비안 주주 되신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69. 다시 테슬라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테슬라가 좀 리비안만큼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쵸? 좀 테슬라 주주분들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못 가서 하락장이어서 내 종목도 다 못 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 오는데 비 맞는 거 당연하고 눈 오는데 눈 맞는 거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같이 이겨내는데, 문제는 시장은 상승하는데 그 상승하는 거에 소외당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소외감은 일반 포모의 100배에 해당이 되죠. 100배. 그렇죠? 자, 게리 겐슬러 누군지 아시죠?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할 말 다 쏟아냈습니다. 일단 뭐 저승사자라 부르잖아요. 가상자산, 코인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투기적 자산군이다. 투기적 자산군이다. 지금 상업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전하다.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좀 정직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은행들이 좀 속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진짜. 응? 자, CD그룹의 선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낮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뉴욕 지역은행은 그 은행에 국한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흔히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노출된 호재도 호재빨이 별로 없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과연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미국 현지에서 문제인 상업용 부동산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와치리스트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미국에 짓는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네요. 자,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산업용 전력 수요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10년간 예상 전력 수요를 최근 10배로 늘려 잡았습니다. 북부 버지니아주에 새로 들어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전부 공급하려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몇 개분의 전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합니다. AI죠. 대규모 컴퓨터 장비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또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소 같은 기술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필요한 신규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미국 내 2,700개 데이터 센터에 지난 2022년 미국 전체 전력의 4% 이상을 소비했으며 오는 26년에는 6%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끌린 기업들이 미국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을 지으려고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첫 2년 동안에는 150여 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앞으로 5년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의 수요가 거의 2배로 늘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지아주에서는 의회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은 아예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소와 구글 등은 데이터 센터와 공장 전력을 현장에 설치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대단하죠. 마소는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전력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형 원자력 발전소나 핵융합 모두 미국에서는 상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 캔자스,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전력 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에너지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금리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유럽과 영국, 그 다음에 뭐 중국 같이 이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가가 급등하자 엔비디아의 인사이더들 이사 2명이서 무려 2천억 원이나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증권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명의 엔비디아 이사가 약 1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391억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 21만 2천 주를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벤처캐피탈 회사의 셔터힐 벤처스 출신의 텐치 콕스 엔비디아 이사는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주식 20만 주를 지난 5일 850에서 852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콕스 이사는 대량 매도 이후에도 37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요. 2008년부터 엔비디아 이사로 재직해온 마크 스티븐슨 이사도 지난 4일 엔비디아 주식 12,000주를 852에서 855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 아시죠? 자, 한번 볼까요? 뭐 오늘 판 건 아니에요. 좀 일찍 판 거죠. 잘 팔았나 볼까요? 에이, 바보들. 900불 넘었는데. 지금도 잘 가고 있네요. 937불. 차라리 지금 팔지. 그렇죠? 근데 뭐 분할 매도했을 테니까. 그렇죠. 저들이 돈이 없어서 팔았겠습니까? 예.
너무 올랐다 생각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서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사들이 팔면 안 되죠. 그렇죠. 캐시우드 파는 것도 욕 먹고 있는데 이사들이 자사주 주식을 판다? 아, 그거는 진짜 쌍욕을 쌍욕 먹어야죠, 진짜. 이런 파죽지세의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제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 정말 제가 웬만하면 애플 영상 한 편 만들고 있는데 너무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안 만들고 있는데 한번 애플 볼까요 오늘? 아 대박 이렇게 빠졌는지 170불이 무너졌네요 여러분. 이때 고점 찍고 시장에 뭐 시장이 하락이 되면 아예 하락을 그냥 이끄네요 애플은. 그쵸? 한번 하방 타면 와 대박 이렇게 와 한 번 하락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빠지네요. 와 애플 주주분들 되게 힘드시겠네요. 그쵸? 지금 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엄청난 매도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버피 형님이 한 번 더 팔면 쉽지 않은데요. 자 다음 지지단 알려드릴까요? 167불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여기까지 내려올까? 일단 1차 지지선 167분, 2차가 157불.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애플이 못 가고 시장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애플이 못 가고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 거예요. 애플이 못 가고 시장이 못 간 적은 없는데 애플이 가야지만 시장이 갔거든요. 근데 애플이 못 가는데도 시장은 가. 애플 제끼고 테슬라 제끼고. 이야. 자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이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에 20만 건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 18일에서 24일 주간 19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이 증가했고요. 지난해 11월 18일에서 24일 주간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실직자 중에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줄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는요 이 실업 쪽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이에요. 주식으로 말하면 박스권에 갇혔다 그러나요?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리지도 않고 또 줄이지도 않고 또 고용주도 자르지도 않고 또 새로 뽑지도 않고 이게 약간 치열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중앙은행 아까도 전해드렸죠. 자 총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죠. 자 네 번째로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6월에는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살짝 던졌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 가봐서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 스글놈 이야기 한번 해야겠네요. 건도용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테라 루나 사태 한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다고 하네요. 도주 2년 만에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되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 다루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 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영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네요. 야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썼으면 이걸 뒤집게 만드나. 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도영 대표에 대한 범죄의 인도를 요청했고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행이 확정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보다 더 낮아졌죠. 그렇죠. 만약에 미국으로 오잖아요. 최소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한국은 최고가 40년입니다. 근데 저기다가 또 들어가 가지고 또 뭐 하면 한 20년, 한 10년 살면 나오지 않을까? 지 모든 돈을 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 가지고 숨겨놨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몽둥이 찜질을 하면은 토해내긴 할 텐데 어디다 숨긴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리진 말고 좀 겁을 줄까? 이렇게 막 이렇게 겁을 주면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 정말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인권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한국에도 이제 끊임없이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처벌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저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그 법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 끊이지가 않는 거죠. 특별히 한국이 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테슬라 운전자와 테슬라 측의 그 배터리 얼마나 가는 거에 대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집단 소송 입찰해서 패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예상 주행 거리를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테슬라 소유자는 집단 소송에서 함께 뭉치기보다는 개별 중재를 통해 주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로저스 판사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항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는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과장해서 소비자들이 자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사기하도록 유도했다고 비난을 했는데 두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차량 대시보드에 주행 거리를 허위 표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로이터 통신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행 거리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을 진압하기 위해 비밀팀을 구성했고요. 두 소송 모두 특별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테슬라와 회사 변호사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소송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고요. 두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는 논평을 거부하거나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았는데요. 운전자의 주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악의적인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살 때 보면 거기 새 자동차 보면 다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주행거리 얼마 간다. 근데 사실 대부분 과장 아닌가요? 저는 그 연비가 나오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굳이 테슬라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잡아 넣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니까 뭐 악재들이 하루가 멀다 하기. 요즘은 테슬라 호재가 나오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왕 쏟아질 악재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좋습니다. 자, 테슬라 한번 모습 볼까요? 일단 오늘 테슬라에 대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는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한 4시간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동안 테슬라가 이때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 꺾이면서, 그렇죠? 이때부터 꺾이면서 하나, 둘, 셋, 넷, 4일, 5일 정도 꺾이면서 이 각도가 너무 가파랐다는 데 있죠. 그렇죠? 오늘 전반까지는 굉장히 상승이 좋았는데 후반에 조금 밀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밑에 꼬리 달리는 애프터에서 테슬라 볼까요? 그래도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버텨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이잖아요. 이 꼬리가 위쪽으로 좀 향할 수 있기를 제가 한번 그어볼까요? 좀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가라,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애프터에도 정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곧 천불 찍겠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 천불 찍는 순간 엄청난 제가 뭔 말 하려는지 아시죠? 매도 물량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1억 찍기 직전까지 해서 그 1억 찍으려고 9천만 원 넘었을 때 몰빵했다가 찍지도 못하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막 사단 난 거 아시죠? 아이온큐도 여러분, 아이온큐 주주분들 일단 반가운 소식 전해드려서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온큐 움직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저께 도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빠졌으면 이게 쌍봉이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아이온큐 극적으로 거래량도 좋았습니다. 오늘 인사이더들
내부자들이 매수를 좀 했다라고 하는 호재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됐는데요. 자, 모쪼록 뭐 아이언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한번 빌 받으면 가는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갈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스, 뭐 반도체 3배짜리 지금 거래량이 여러분 보십시오. 거래량이 지금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이때 보면 이때가 더 많았네. 완전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쫙 55불, 55불. 참 반도체.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이 꺾일 때 반도체가 앞장서서 시장을 끌어낼 거라는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반도체의 상승에는요 상당히 많은 버블이 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코인 관련주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코인 채굴, 반감기 뭐 이런 것들 다 끼워 넣는데 그런 분석보다는 여러분 세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주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죠? 계속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데 마라 혼자서 이렇게. 드왁도 한번 볼까요? 트럼프 생각보다 잘 못 갔죠. 확정됐고 딱 했으면 드왁은 날아가야 되는데 보십시오. 눌러버리죠. 이게 이제 세력주들의 특징이거든요. 자, 어저께 제가 처음으로 요즘 종목을 선정하는 미주노래 하나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잠깐 나누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요즘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시리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미주노 구독 멤버십에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영상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아요. 1456편이거든요. 야, 이거를 역주행하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3월 6일 기존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제가 어제부터 그 얘기 했죠. 요즘 꼭 다시 들어야 되는 영상들을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서 그냥 재탕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올려드려야겠다. 요즘 장은 여러분 느끼시죠?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초반에 반도체나 뭐 엔비디아나 SMC 같은 종목을 산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세요. 코스코 실적 발표해서 비트했거든요. 뭐 레비뉴만 살짝 마이너스 1.3 나왔고 전반적으로 코스코 되게 좋았어요. 보십시오. 스코어도 플러스 5.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 타겟도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 코스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뭘 그렇게 코스코가 잘못했는데. 제가 브로드컴 실적이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분위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실적 발표 전에 팔아요. 샀다가.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저희 라방 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브로드컴의 실적이 빠져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끌어올릴 거다. 정확하게 맞췄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종목과 시장의 추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감이 옵니다. 감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섣불리 아직 테슬라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 아이온큐의 기술적 반등 너무 큰 의미 두지 마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갭이거든요. 사실 아베크롬비가 실적 발표하고 폭락을 했는데 갭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요즘 갭 안 입습니다, 여러분. 옷가게들이 조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팔란티오도 보면 실적이 호재가 있어서 오늘 팔란티오도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윗꼬리 음봉의 빨간 거래량은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에요.
자세한 것은 제가 오늘 끝나고 좀 애프터까지 좀 보고 난 다음에 얘랑 아이온큐랑 테슬라랑 몇몇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이렇듯 혼자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따라가자니 포모고 안 가고 가만히 있자니 정말 소외당한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한 종목 한 녀석만 팬다. 응? 주유소 습격 작전처럼. 그래서 테슬라 붙잡았더니 이 모양 이 꼬라지대로 우리 몸에서 막 사리가 나오게 하고. 이러할 때 여러분, 미즈노르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금액은 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했는데요. 이게 제가 매일매일 트레이딩하는 결과거든요.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이 비결이 뭐냐고요? 저만의 매매 기법,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제가 오프라인에서 몇몇 제자를 만나서 실제 제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전화기에는 금액 다 적혀 있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 어떻게 이러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수익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매일매일. 제가 그랬죠. 공부하면 돼. 공부하면 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주식 공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심기일전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회복되고 제2의 SMCI 종목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